20일 마스터 클래스. 새로운 의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구적인 명상가들에게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옴 샨티. 오늘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한, 특별히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의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요기이며 명상가들로부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건력을 갖는가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가족과 가까이 하루 내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 종일 부모 역할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 학교 공부까지도 시키면서 식구들이 같은 공간을 나눠 써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뭘 하고 어떤 규칙을 서로 지킬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뭔가 함께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가족으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연사분들은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 영성대학교의 학생이며 교육자들입니다. 자아에 비해서 배우고 명상을 배우는데 라자 요가 명상, 즉 마음으로 하는 요가를 배웁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 명상센터를 두고 있고 더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36년에 인도에서 창설되었는데 본래 창설자인 브라마 바바가 보았던 비전과 그 후에 제시된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르침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변화 또는 전환기에 아주 적절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창설자는 아주 초창기부터 여성들이 앞장서는 게 중요하고 여성들이 지금 같은 때에 변환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보았고, 따라서 오늘날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이끄는 가장 큰 규모의 영성단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끌어 주실 분은 다이안 틸만 씨인데요. 브라마 쿠마리스 학생과 교육자로서 39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실비치에 계시는데요. 교육 심리학자로서 학교와 또 가족과 또 활동을 했습니다. 결혼 또 가족 상담도 해오셨고요. 전 세계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Living Values Educ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30여 개국을 여행하면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자들과 부모들이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식을 익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그 결과 부모와 교육자들을 위한 10여 권의 그런 책을 저술했으며 3세에서 7세, 8세에서 14세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실비치 캘리포니아에서 합류하시는데요. 록다운 때 있기에 별로 나쁘지 않은 장소가 같네요. 네, 여기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리어를 보면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또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교육을 또 해오셨는데요.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자체에 내재된 가치가 있죠. 영혼의 가치관, 평화라든가 사랑 가치, 우리 모두가 친근하게 느끼는 가치가 있는가 하면 또한
습득된 가치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문화, 성장해온 그 문화에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실천적인 가치관, 리빙 밸류라고 할 때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가치관을 얘기할 때 아주 좋은 출발점은 자기 삶 속에서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삶 속에 구현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도 그거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도 그 가치관에 일치된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관이 물론 있는데요. 그러한 덕성에서 그걸 실제로 가치관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 삶의 주요 결정을 그걸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모두께 두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삶으로 실제로 그거를 실천을 한다면 세상이 변할 두 가지 그런 가치관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종종 이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평화와 존중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온정과 진정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정직성과 이타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대답이 어떤 대답이든 그거는 옳은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깊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두 개, 그게 사실 상당히 보편적인 건데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최고의 상태일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 반대되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자기 자신의 삶이나 자기 주변 가까운 사람의 삶에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우리 가치관이 정말로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주류 언론에서 전례 없이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함에 대해서 서로를 돕고 지역사회가 서로 함께 협력하고 이타주의적으로 또 정말 익명으로 뭔가 친절을 베풀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삶과 또한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삶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요? 네, 사람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상태에서 빛을 보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때때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걸 또 찾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상당히 힘들게 경험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태에 직면해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한 행위들의 스토리나 경험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실비치에 거기 길가에 누군가 써놓은 글귀가 있는데 병균을 퍼뜨리지 말고 친절을 퍼뜨리라 이런 말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은 일들을 친절한 행위를 하고 있고 그걸로 많은 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은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 끝났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사실 맑은 하늘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면들도 또 우리 가까운 뭐 친구들도 못 보게 되는 그런 사태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과 또 좀 좋지 않은 면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보자면 뭔가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경험을 하도록 계기가 제공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사회 안에서 정말 소리 없이 좋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넓히고 내 가치관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나는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뭔가 낭비를 하거나 또 그 가치관을 가족에게까지 확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키려고 해볼 때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확장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지금 이런 때가 그런 걸 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뉴노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때에 고립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많은 걸 배웠고 자기 내면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저 바쁘게 자기 자신만 돌보고 남들을 위해서 뭔가 하긴 하지만 남들이 뭘 진정으로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날의 이런 대화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배운 것의 최고를 가져다가 미래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를 좀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워크숍하고 세미나를 하시면서 30여 개 국가에서 가치관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가치관이 모든 사회나 문화권마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가치관은 어떤 건지요. 그리고 똑같지 않은 서로 다른 가치관은 어떤 면에서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차이가 날 때 나나 내우처럼 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좀 생각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흥미로운 질문인데 제가 여행을 할 때는 저는 사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워크숍을 특히 저희 지역 안에서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석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남들과 얘기를 나누게 합니다. 자기가 읽었던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자기 삶에서 아주 정말 좋았던 추억의 순간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런 걸 생각해볼 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가치관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할 때 행복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워크숍 뒷부분에 가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일 당신이 5살짜리 아이라면 세상의 어른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를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 답을 바탕으로 가치관이 뭔지를 얘기하고 그 자기 삶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5가지 가치관을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작업을 하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온 가치관은 거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사색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자기 자신의 참된 자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기 내면에 가장 진정성 있는 그런 경험을
돌이켜보게 되고 그럴 때 자기 내면의 가장 아름다운 면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트레이너들을 교육하는 그런 훈련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그 케냐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큰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첫날 저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나는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거가 내가 나의 아주 사랑이 넘친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달라진다라는 걸 깨닫게 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되게 자기 내면에 연결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사색을 통해서 우리가 리빙 밸류스 교육 책에서는 가치관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그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 전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아주 사랑이 넘치는 뭔가를 하나를 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뭘 하느냐는 각 아이들의 그 사회 경제적인 상황 또 문화 등 여러 가지에 따라 그 실제로 하는 건 다르지만 뭘 하든 확실한 거는 그 아주 좋은 뭔가를 사랑스러운 뭔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각자 자기가 실제로 그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행동을 하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치관에서는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걸 못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거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특히 이제 청소년들 교실에 있을 때 아주 화가 나고 완전히 고립되고 있고 학교의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 불만일 때 그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첫 과를 리빙 밸류에 대해서 할 때는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방에서 누가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얘기하면 그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나는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시면 아 그래 평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 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화는 1차적인 감정이 아니라 2차적인 감정입니다. 2차, 3차, 1차 감정은 화는 1차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누구로 들이면서 그 화의 감정 이면에 뭔가를 들어가서 느끼게 해보면 뭔가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 안에서. 제가 한 번은 학교 그 심리학자로서 이제 일하고 있을 때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키도 작고 체구가 작은데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비서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굉장히 체구가 크고 큰 사람이어서 제가 그 사람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화를 낸 얼굴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당신 지금 뭔가 걱정이 되는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저한테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비밀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비밀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은 화가 1차적인 감정이 아니라 뭔가 언제나 상처받은 거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안전하지 못하고 느끼는 느낌이거나 그런 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거는 그 다른 학생에 대해서 비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화도 사실 그거의 이면에 두려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뭔가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되는군요. 좀 더 얘기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어떤 참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걸 다 하게 될지는 그렇게 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대화를 갖는다라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 책에서 많이 다루는 것이 적극적인 이제 경청의 방법인데요. 지금 얘기하신 그 경우처럼 겉에 나타나는 그 표면의 행동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이면에 어떤 걸 경험하고 있는가 그걸 들으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그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어떤 도덕적인 콤파스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사회 전체로서 지금 그 코로나 사태 안에서 그런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안에서 우선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남은 둘째로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어쩌면 좀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과학의 가치관을 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삶을 과학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댄 씨도 과학적인 그런 배경을 또 갖고 계신데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영적인 삶을 살아오셨죠. 명상하시고 침묵 속에 많은 시간을 보내오셨는데요. 그 두 가지의 가치관 체계가 서로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병행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지요. 그 양쪽의 가치관을 잘 존중하고 그 둘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주의적 사회 그리고 과학 중심이 중요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그 심리학과 영성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결합시켰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뭔가 활력을 더 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평화나 사랑의 버킷이 비었을 때 힘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과학도 사실 굉장히 유용하죠. 또 물질도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를 좀 더 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자원을 사람들이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남들과도 더 많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건 다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충돌이 되는 건 없고요. 가치관의 충돌은 없고요. 다만 그 충돌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물질 만능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물질을 통해서 자기가 괜찮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당신은 이걸 마시면, 이걸 운전하면, 이걸 입으면 훌륭하다,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서로 그리고 아이들을 참 사실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이런 광고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서 지금 돈을 벌려고 그렇게 광고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그걸 따라가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의식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그걸 존중하는 쪽으로 삶을 이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한테 중요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굉장히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학을 사용해서 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 과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좀 더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요즘에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광고나 사회나 언론에서 주어지는 주입되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요. 근데 가족이 어떻게 하면 공통된 접근 방식, 공통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즉, 가족 안에서 함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각 식구마다 굉장히 서로 다른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말이죠. 네, 사실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은 걸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집에 우리가 뭘 가지고 오고 어떤 걸 시청하고 아주 어린아이들은 그 어떤 거를 시청을 하게 하고 이런 거 다 부모가 통제를 하고 있죠. 또 어떤 책을 읽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고 이런 걸 다 부모들은 선택을 하죠. 그리고 아이들과 바깥으로 나가서 함께 놀고 또 가족 시간을 갖는 거 그런 거를 부모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아이들이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존중될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존중감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전체에도 그거를 확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해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예를 들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잖아. 그러나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정말 남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온정, 자비심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함께 가족이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날에 어떤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지 아이들이 뭘 하고 학교 숙제가 어떻고 이런 거를 각자 자기 시간에 그걸 하지만 가족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 재능을 아이들과 어떻게 나눌 건지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 같이 요리를 하고 같이 웃고 그런 거를 또 같이 게임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쯤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연구 조사에 대한 것은 그 비행 아동에 대한 건데요. 부모한테 20분, 일주일에 3번을 20분씩 아이하고 놀게 했답니다. 일주일에 3번만 20분씩 놀게 했더니 3주 후에는 그 비행 아동의 50%가 그 비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선을 마주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익숙해질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래서 부부가 한쪽에는 한 아이, 또 한 사람 또 다른 아이, 또 더 큰 아이, 어린 아이, 이렇게 아이들이 누군가와 부모와 같이 그런 돌아가면서 함께 할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노는 거, 그렇게 노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정말 하면서 같이 해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게임하고 요리 같이 하고 그리고 애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를 같이 하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재밌게 만드는 겁니다.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즐기고 내가 갖고 싶은 평화를 아이들하고 같이 또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의 그 인격을 통해서 배우죠. 겉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인격을 실제로 갖고 있는가. 아이들이 부모가 말은 하는데 그 실제로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하라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실제로 부모가 뭘 하느냐에서 더 배운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그 수련을 통해서 다이안 씨는 아마 그런 변화를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해왔을 텐데요. 사람들이 여기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 응용하는 면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해줍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실제로 뭘 하느냐, 그걸 믿지 말을 신뢰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와 내 행동의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런데 그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면에서 사실 저는 저의 영적인 수련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러니까 기도든 명상이든 그 자기 존재 자체를 즐기는 거, 그저 있음을 즐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관 하나씩 이제 실제로 깊이 생각해 보는가. 평화, 뭐 사랑, 자비심, 뭐 친절, 뭐 용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가치를 내가 집중하고 싶든 간에 예를 들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면 세상이 달라질 그런 거를 선택을 해서 그 가치관을 가진 상태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평화와 사랑이나 자비나 이제 그걸 늘 이렇게 의식하고 있으면서 걸어 산책을 가거나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마음 속에 늘 그거를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거를 마음속에 담고 하고 요리할 때도 그걸 생각하고 뭐 야채를 다듬을 때도 또 놓을 때도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도 마음속에 그걸 두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은 마인드 매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도 해볼 수 있겠고요. 자기 자신 혼자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평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것이 남들에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 세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그럴 때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자기 가치관과 일치되지 않을 때를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자기 가치관과 일치되지 않을 때 사실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투덜거리는 기분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불평하는 기분이 될 때는 자기 안에 사랑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자기 안에 사랑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좀 처지거나 뭔가 우울해질 때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글을 쓰게 되는데요. 상처받은 부분, 겁이 난 부분, 화가 난 부분, 그런 부분을 그 글로 쓰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억압하면 더 커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사랑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종이 한쪽에는 그 화가 난 나의 그거를 다 이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이나 다른 종이에는 나의 최고의 상태, 사랑에 가득한 천사 같은 나의 상태일 때에 글을 또 쓰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분일 때, 나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일 때 그 나의 화가 난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글을 또 써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상처받은 부분이나 두려움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의존성을 또 갖게 됩니다. 마약이 됐던 뭔가 그 뭐 남용을 하거나 뭐 술이라든가 너무 많은 걸 물건을 산다든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든지 이런 식으로 또 아이스크림도 네, 그 중독적으로 거의 많이 취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내면의 고통을 잘 다룰 수 있게 될 때는 그 상처받은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사랑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평화가 있고 사랑이 내면에 있을 때는 아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굉장히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자기 삶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 자기한테 정말 풍요로운 느낌을 주었던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자기 가치관이 그대로 잘 드러났던 때에 그런 기억을 생각해 보면 자기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가진 이 가치관이 나를 행복하게 해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럴 때 내가 혹시나 어려운 시기를 겪어갈 때 내 가치관은 뭐지? 그러면 그때 내가 평화로운 게 나의 가치관이었지. 그러면 다시 그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좀 행복한 쪽으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춤도 추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가치관에 안정돼 있을 때 안전하게 느끼고 자기 내면에 자기 본래의 어떤 삶의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연결돼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의 여러 일면들을 다 고려해서 자기 자신과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기 딱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수용해서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될 때는 내 파트너하고도 아주 조화로운 관계, 또 자녀들하고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식구들에게 그런 좋은 안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내가 보기를 바라는 어떤 조화를 우리가 내가 바깥에 나가서 뭘 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내면에 그런 걸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어떤 출발점, 좋은 출발점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과 그런 자기 안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할 수 있는 일은 가치관을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리빙 밸류 자원 자료가 리빙 밸류 웹사이트에 무료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에 관해서 집에 평화 텐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지구나 바다를 잘 보살피는 것에 관해서 그런 가치관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활동 방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각자 뭔가 그런 걸 해볼 수가 있는데요. 또 최근에 제가 리빙 밸류를 이제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감옥 안에서 그걸 했었는데요. 그걸 경험한 분들이 편지를 보내오는데 전에는 이런 가치관을 경험해보지를 못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어떤 미덕이나 품성이나 가치관 그날 자기가 좀 즐기고 싶은 또 그 한 주일 동안 즐기고 싶은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각자 그거를 그 하루 동안 그걸 한 다음에 가족 시간 때 그런 걸 또 함께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뭘 할지를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까 감옥 수감자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 가치관이 뭔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가족도 함께 하지만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또 이웃하고도 같이 해 보면서 뭔가 사회의 다양한 수준에서 그런 대화가 가능할 것 같다네요. 사실 가치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가치관에 대해서 점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가치관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명상 그 멘트를 좀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ake a deep breath. 깊이 심호흡을 합니다. Let yourself be surrounded by the light of peace. 자기 주변에 온통 평화가 둘러싸게 합니다. Let go as you exhale with intention. 숨을 내쉬면서 모든 긴장을 내보냅니다. Take in another breath of the light of peace. 또 숨을 다시 들이쉴 때 평화의 As you 빛을 relax all your muscles, 끌어들입니다. you may wish to close your eyes.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풉니다. 눈은 떠도 좋고 감아도 Let that 좋습니다. peaceful posture move. 평화가 계속 내 주변을 감돌게 합니다. With peace, there's a feeling of 평화가 있을 때 내 내면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As you relax, reflect on that person. 이제 편안하게 Such a positive difference. 이완이 되는 상태에서 내 삶에 Value.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을 한 사람 떠올리며 그분이 가졌던 가치관을 Imagine their action.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행동, Imagine the world would be like 가치관이 어떠했으며 if everyone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과 그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한다면 now 세상이 어떠할까를 상상해 봅니다. the two qualities are values. 이제 You think change. 내가 생각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Because these are your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가치관은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fill yourself with these values. 자기 자신에게 그 가치관을 그 가치를 가득 채웁니다. 우선 첫 번째, 둘 중에 첫 번째 것을 생각하면서 Going through the day 하루를 with that 그 가치관을 가지고 보내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And as you're in your day, imagine that second value. 또 두 번째 가치관을 하루 동안에 또 삶 속에 갖는 걸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졌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상상해 봅니다. 또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런 두 가지 가치관을 함께 가졌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걸어 다니고 함께 얘기 나누고 살겠는가를 상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때에 와 있습니다. This is only one person. 우리 각자는 오직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이 Each person.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njoy feeling your values. 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즐깁니다. With joy. And know that as you're doing this, 내 가치관을 그대로 you're creating an energy. 유지하며 살 때 Perhaps your way of being.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고 또 내가 말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Appreciate without you. And appreciate 바로 그런 나에 대해서 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며 남들이 가진 가치관에 대해서도 그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와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평화와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not from a position of commanding or asking, 그런 가치관을 가질 때 position of being an acceptance in this world.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Deep breath. 다시 한번 깊이 심호흡을 하고 Who you are and your gifts to the world. 나 자신의 가치를 깊이 알아보고 내가 세상에 뭘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Another deep breath. 또 한 번 심호흡을 하면서 사랑의 빛으로 내 주변을 온통 둘러쌉니다. Thank you so much, Diane. That was 다이안 씨, 감사합니다. It's been such a rich sharing on 이 this whole topic of 가치관이라는 values, 주제, how we 그리고 그걸 apply them 어떻게 to harmony. 집에서 So much to go away. 조화를 Very much indeed. 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그동안의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나눠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얘기 나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갖고서 또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관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옴 샨티.